1조 원이 공중에서 폭발할 뻔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이에요. 분리 간격 0.5초, 컴퓨터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박사들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2개가 충분한다. 발사 12시간 전 그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규정을 어기고 0.7초로 몰래 바꿨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해고, 책임자도 날아갈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안 바꾸면 한국 우주 산업이 무너진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12개 전부 성공. 세계 최초 100% 성공률이었어요. 미국 80%, 유럽 75% 시대에 한국이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영웅의 정체였어요. 카이스트 교수도 나사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IMF 때 쫓겨나 중동 사막에서 5년 떠돌던 58세 기술자였어요. 학위 하나 없는 그가 3천억 로켓을 살렸습니다. 대체 발사 전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조선소였어요. 용접 기술자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을 일했죠. 배를 만들었어요. 큰 배, 작은 배, 유조선, 컨테이너선. 손에 기름이 배고 얼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9908년 금융위기가 왔어요.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1년을 백수로 지냈습니다. 집에서 아내 눈치를 봤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플랜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프로젝트였어요. 급여는 괜찮았지만 1년에 한 번 귀국이었습니다. 저는 갔어요. 사막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파이프를 연결하고 용접했어요. 밤엔 텐트에서 잤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50대가 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랜트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어려웠어요. 50대 중반을 누가 뽑겠어요?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습니다. 면접 기회는 5번뿐이었어요. 모두 떨어졌습니다. 젊은 사람을 원한다더군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고가 났어요. 누리호 프로젝트 계약직 기술자 모집. 경력 20년 이상, 용접 및 정밀 기계 경험자 우대. 저는 지원했습니다. 이력서를 냈어요. 일주일 후 면접 통보가 왔습니다. 대전으로 갔어요. 연구원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색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일까? 면접관은 3명이었어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 용접 경력이 28년이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네, 조선소에서 10년 플랜트에서 18년 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물었어요. 정밀 작업 경험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플랜트에서 고압 파이프 용접했습니다. 오차 0.1mm 이내로 맞춰야 했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럴듯하게 꾸며야 할까? 저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갈 곳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손은 아직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로켓을 만든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일로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다시 일할 곳이 생겼어요. 2016년 3월 출근했습니다.
QV성 분리 시스템 팀에 배치됐어요. 팀장은 박민수였습니다. 30대 중반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똑똑해 보였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김태수 씨입니다.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십니다. 많이 배우세요. 팀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저보다 아들뻘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도면을 보고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용접하고 측정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확인했어요. 느낌이 중요했거든요. 수치로는 정상이어도 손으로 만지면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동이 다르거나 무게 중심이 미세하게 틀리거나요. 1년이 지났습니다. 누리호 1호 발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QV성 분리 장치를 담당했습니다. 스프링으로 위성을 밀어내는 장치였어요. 타이밍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0.1초 오차도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반복해서 테스트했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 박민수가 물었어요. 김태수 씨 시뮬레이션으론 문제 없는데 왜 계속 테스트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제론 변수가 많아요. 온도, 습도, 진동. 손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돼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역시 경력자는 다르시네요. 누리호 1호가 발사됐습니다. 실패했어요. 2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목표 궤도에 못 올라갔어요.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실패도 경험이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2년 후 누리호 2호가 발사됐습니다. 성공했어요.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다음이야. 3호부터는 실제 위성을 올려야 해. 2023년 누리호 3호 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실제 QV성 8개를 탑재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실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사 전날 밤 저는 관제실에 남았습니다. 공식 점검은 끝났어요. 모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QV성 분리 간격이 0.5초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상 문제없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론 짧았습니다. 위성들이 서로 간섭할 수 있었어요. 특히 진동이 예상보다 크면 충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00년대 초반 조선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크레인으로 선체 블록을 조립하는 작업이었어요. 설계상 간격은 10cm였습니다. 충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저는 간격을 20cm로 늘렸어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괜히 시간 낭비 아니에요? 설계대로 하면 돼요. 저는 고집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작업을 진행했어요. 오후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블록이 흔들렸어요. 만약 10cm 간격이었다면 부딪혔을 겁니다. 하지만 20cm였기에 안전했어요. 그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하다. 저는 누리호 데이터를 보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0.5초는 너무 빠듯해. 여유가 필요해. 하지만 이미 최종 점검이 끝났어요. 규정상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할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 연구원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궤도 전문가였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 아직 안 가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데이터 좀 보고 있어요. 이수진이 다가왔어요. 뭐 문제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위성 분리 간격이요. 0.5초가 짧지 않을까요? 이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뮬레이션으론 문제 없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벽하지 않아요. 실제론 진동이 더 클 수 있어요. 이수진이 반박했습니다. 센서로 다 측정했어요.
진동 범위 안에 들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도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해요. 0.7초 정도로 늘리면 어떨까요? 이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바꾸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최종 점검 끝났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책임 문제였어요. 규정을 어기는 거니까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지키는 게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한 것 같네요. 이수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조선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출근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쓰고 불꽃 속으로 들어갔어요. 쇳가루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점심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늘에 앉아 먹었어요. 오후엔 더 뜨거웠습니다. 선체 안은 사우나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웃으며 들었습니다. 주말엔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놀아줘야 했습니다. 공원에 가고 자전거를 탔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삶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IMF가 왔을 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40대 중반에 백수가 됐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렸어요.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걱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무능력했어요. 그때 중동제의가 왔습니다. 플랜트 프로젝트였어요. 1년에 한 번 귀국, 급여는 국내의 2배. 저는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중동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캠프에서 살았어요. 낮엔 섭씨 50도가 넘었습니다. 밤엔 영하로 떨어졌어요. 샤워는 일주일에 2번뿐이었습니다. 물이 귀했거든요. 식사는 단조로웠어요. 밥과 카레뿐이었습니다. 가끔 고기가 나왔지만 즐겼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한국 가족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아내는 건강할까?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통화료가 비쌌거든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돈 벌어서 보낼게.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우리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딸은 고등학생이 됐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를 낯설어 했어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색했습니다. 저는 슬펐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다시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을 어디서 받아줄까요? 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제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건가? 그때 누리호 공고를 봤어요. 계약직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로켓을 만든다는 것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출근 첫날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지만 일을 시작하니 괜찮았어요.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부품을 조립했어요. 용접하고 측정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 팀장이 물었어요. 김태수 씨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팀에는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60대 초반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IMF 때 정리해고 당했어요. 이후 여러 공장을 전전했습니다. 누리호 프로젝트에 오기 전엔 작은 하청업체에서 일했어요.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할 곳이 있는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계 조립을 담당했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정확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민호 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세요? 정민호 씨가 웃었어요. 40년 하면 몸이 기억해요. 생각 안 해도 손이 움직입니다. 또 한 명은 최영수 씨였어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했어요. 크레인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감이 줄었어요. 젊은 기사들이 더 선호됐습니다. 최영수 씨는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누리호에 왔을 때 안도했습니다. 다시 정규 수입이 생긴 거예요. 최영수 씨는 운반 장비를 담당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최영수 씨는 묵묵히 했습니다. 이 일이 제 마지막 일자리일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어요.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어요. 누리호는 우리에게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이걸 성공시키면 떳떳하게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가 로켓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더 신경 썼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실패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밤 관제실에 혼자 남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0.5초 분리 간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어요. 수치상으론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달랐어요. 실제 상황은 시뮬레이션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진동이 예상보다 클 수 있었어요. 위성들이 서로 간섭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충돌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규정은 이미 최종 점검 끝이라고 했습니다.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이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40년 현장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제실을 나가 복도를 걸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어요. 대부분 퇴근했습니다. 내일 발사를 위해 쉬고 있었어요. 저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커피를 뽑아 마셨어요. 쓰고 뜨거웠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정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걸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씨 아직도 안 가셨어요? 돌아보니 정민호 씨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민호 씨도요? 왜 안 가세요? 정민호 씨가 커피를 뽑으며 답했어요. 잠이 안 와서요. 내일 발사인데 신경 쓰여서요. 저도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QV성 분리 간격이 신경 쓰여요. 정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0.5초로 설정돼 있어요. 시뮬레이션상 괜찮대요. 하지만 실제론 진동이 더 클 수 있어요. 위성들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정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규정상 이미 최종 점검 끝났어요.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뭔가 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후회할 거예요. 저는 정민호 씨를 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관제실로 돌아갔습니다. 데이터를 함께 봤어요. 정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저는 답했어요. 0.7초 정도면 안전할 것 같아요. 정민호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분리 시간이 늘어나네요. 궤도에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미할 거예요. 문제 없을 겁니다.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바꿔볼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규정 위반이에요. 정민호 씨가 웃었어요. 김태수 씨, 우리 나이에 뭐가 무섭겠어요? 해고당해도 어차피 곧 은퇴해요. 하지만 누리호는 앞으로도 계속 날아야 해요. 저는 정민호 씨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분리 간격 설정 화면을 열었어요. 현재 값이 0.5초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이걸 바꾸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정민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김태수 씨,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값을 바꿨어요. 0.7초로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화면에 변경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했어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공식 기록에 남으면 문제가 커져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정민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봤어요. 내일 발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 아니면 괜한 짓을 한 걸까? 불안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새벽 2시쯤 최영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아직도 여기 계세요? 저는 놀랐어요. 최영수 씨도요? 최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와봤어요. 우리는 셋이 됐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누리호 이야기.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자랑스러울 거예요.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로켓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영수 씨가 덧붙였어요. 제 인생 마지막 일이 이거면 만족해요.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았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성하는 일 같았어요. 평범한 기술자로 살았지만 마지막엔 로켓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됐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리호가 날아오를 하늘이었어요. 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관제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카메라가 발사대를 비췄어요.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얗고 우뚝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안에 제가 만든 부품이 들어있어요. 제 손으로 조립한 장치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분 전, 5분 전, 1분 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점화. 불길이 솟아올랐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빨라졌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어요.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점화. 모든 단계가 순조로웠어요. 드디어 위성 분리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큐브 위성이 분리됐어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2분 후 신호가 왔어요. 성공. 두 번째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0.7초 후 세 번째가 분리됐어요. 제가 바꾼 간격이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 세 번째 위성 신호가 왔습니다. 성공.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성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12개 전부가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일곱 번째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신호가 없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관제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일곱 번째가 문제인가? 박민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신호가 지연될 수 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신호가 왔어요. 성공. 관제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왜 지연됐을까? 혹시 제가 바꾼 간격 때문일까? 여덟 번째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이번엔 빨리 신호가 왔어요. 성공. 아홉 번째도 성공했습니다. 열 번째도 성공했어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11번째가 분리됐어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신호가 없었어요. 관제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1번째 신호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4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이수진 연구원이 말했어요. 11번째 실패한 것 같은데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신호 수신 범위를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6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신호가 왔어요. 약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성공. 관제실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됐을까? 제가 바꾼 설정 때문일까?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마지막 12번째가 남았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완벽한 성공이에요. 12개 전부 성공입니다. 12번째가 분리됐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신호가 왔어요. 성공.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성공이야. 12개 전부 성공이야.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정민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성공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성공했네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의가 열렸어요. 발사 결과를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박민수가 발표했어요. 12개 위성 전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7번째와 11번째 신호가 지연됐습니다.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이수진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분리 간격이 예상과 달랐어요. 설정값은 0.5초였는데 실제로는 0.7초였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분리 간격이 변경됐어요. 누가 바꾼 걸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봤어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최종 점검 후에 누가 설정을 바꿨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야 할까 망설였어요. 인정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규정 위반이니까요. 하지만 숨기는 것도 옳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박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요? 왜 바꾸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0.5초가 짧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진동이 예상보다 클 수 있었습니다. 위성들이 간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0.7초로 늘렸습니다. 이수진이 반박했어요. 시뮬레이션으론 문제 없었어요. 왜 임의로 바꾸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벽하지 않아요. 실제론 변수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여유를 두는 게 안전했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규정을 어기셨어요. 최종 점검 후엔 변경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이수진이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신호 지연이 설정 변경 때문일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지연됐지만 성공했어요. 만약 제가 안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두 개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이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추측일 뿐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경험이 증거예요. 40년 현장에서 배운 게 있어요. 박민수가 중재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데이터를 더 분석해 봅시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어요. 복도에서 정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김태수 씨 괜찮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태수 씨가 옳았어요. 12개 전부 성공한 게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발표했어요. 신호 지연 원인을 찾았습니다. 분리 간격 변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성 안테나 전개 타이밍 문제였습니다. 일부 위성이 안테나를 늦게 펼쳤어요. 그래서 신호가 지연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선택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만약 분리 간격이 0.5초였다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0.5초 간격에선 두 개 위성이 서로 간섭했습니다. 신호가 겹쳤어요. 최악의 경우 충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0.7초 간격에선 안전하게 분리됐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봤어요. 김태수 씨 판단이 옳았습니다. 만약 안 바꿨다면 두 개는 실패했을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태수 씨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시스템에 반영하겠습니다. 규정도 수정이 필요해 보여요. 경험과 직감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인정받았어요. 40년 경험이 쓸모 있었습니다. 발사 성공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누리호를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우주기술의 쾌거, 자력 발사 성공. 하지만 관제실에선 여전히 분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제 선택이 옳았을까? 우연히 성공한 건 아닐까? 어느 날 박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김태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박민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상세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김태수 씨가 꼭 보셨으면 해서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위성 분리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거였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0.5초 간격, 다른 하나는 0.7초 간격. 박민수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재생했어요. 위성들이 분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번째까지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7번째와 8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위성이 너무 가깝게 분리됐어요. 신호 주파수가 겹쳤습니다. 간섭이 일어났어요. 결과는 7번째 위성 신호 수신 실패였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0.5초 간격이었다면 7번째는 실패했을 거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었구나. 박민수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재생했어요. 이번엔 0.7초 간격이었습니다. 위성들이 분리됐어요. 7번째와 8번째 사이 간격이 충분했습니다. 신호가 겹치지 않았어요. 모두 정상적으로 수신됐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선택이 7번째를 살렸어요. 만약 안 바꿨다면 부분 성공으로 끝났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경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11번째와 12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0.5초 간격에선 11번째가 12번째와 너무 가까웠어요. 전파 간섭이 발생했습니다. 11번째 안테나 전개가 방해받았어요. 최악의 경우 11번째도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0.7초 간격에선 안전했어요. 11번째가 안테나를 늦게 폈지만 간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지연됐지만 성공한 겁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2개를 살렸어요. 7번째와 11번째 모두요. 0.7초 간격이 아니었다면 10개만 성공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선택이 누리호를 완벽한 성공으로 만든 거예요. 박민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씨 덕분에 누리호가 성공했어요. 저는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정민호 씨도 함께 했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정민호 씨한테도 감사 인사드렸어요. 2분이 없었다면 오늘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40년 경험이 쓸모 있었어요. 누리호를 살렸습니다. 정민호 씨를 찾아갔어요.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 들었어요? 우리가 2개를 살렸대요. 정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들었어요. 잘했네요. 우리 판단이 옳았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정민호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태수 씨가 용기 냈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누리호 성공했잖아요. 제가 한 일이 도움이 됐대요. 아내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남편이에요. 대단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누리호 만들었다고요. 아들도 덧붙였어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 말했어요. 아빠 덕분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제가 한 일이 가족에게도 의미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누리호는 계속 날 거예요. 5호, 6호, 7호. 저도 계속 일할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요. 아내가 웃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알았어요. 건강 챙기면서 할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평범한 기술자로 살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누리호를 살렸습니다. 2개 위성을 구했어요. 이 일을 가족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손주들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로켓 만들었어. 저는 만족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장이 아름다웠어요. 한 달 후 내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누리호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자리였어요. 연구원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박민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누리호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밀한 설계. 둘째, 철저한 시험. 셋째, 완벽한 실행.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사진이 떴어요. 옆에 정민호 씨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판단이었습니다. 김태수 씨와 정민호 씨가 분리 간격을 조정했어요. 이 선택이 2개 위성을 살렸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 없었다면 누리호는 부분 성공으로 끝났을 거예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색했어요. 이런 주목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뮬레이션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숫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직감과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해요. 젊은 연구원들의 이론과 중장년 기술자들의 경험을 결합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김태수 씨께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문제를 예측하셨어요? 저는 일어나 답했습니다. 과거 경험 때문이에요. 조선소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간격이 짧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그 경험이 이번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물었어요. 규정을 어기는 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누리호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 책임보다 성공이 우선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겁이 덜 났던 것 같아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김태수 씨, 그때 제가 반대했죠. 죄송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수진 씨 반응이 정상이었어요. 규정을 지키는 게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때론 원칙을 벗어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 판단이 어려운 거죠. 박민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시스템에 반영하겠습니다. 규정도 유연하게 만들 거예요. 현장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앞으로 현장 의견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젊은 분들 이론도 중요하다는 걸요. 서로 배우면서 가야죠. 며칠 후 연구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이 악수했습니다. 김태수 씨 수고 많으셨어요. 누리호 성공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표창을 준비 중입니다. 김태수 씨와 정민호 씨 두 분께요. 저는 놀랐어요. 표창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2개 위성을 살렸잖아요. 충분한 자격이에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김태수 씨 역할이 특별했어요. 용기를 내셨잖아요. 일주일 후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연구원 강당에서 진행됐어요. 20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김태수.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이 표창장을 주셨어요. 누리호 성공 유공 표창. 저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한 장이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정민호 씨도 받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가족이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었어요. 축하해요. 딸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식사를 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인정받으시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서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계속 일할 거야. 누리호는 계속 날 거니까. 5호, 6호 만들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본받고 싶어 한다니요. 제가 좋은 아버지였나 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표창장을 벽에 걸었어요. 아내가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저는 표창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성됐구나. 평범한 기술자로 시작해서 누리호 유공자로 끝나는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만족했습니다.
석 달 후 누리호 4호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위성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큐브 위성 분리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의견이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분리 간격이 처음부터 0.7초로 설정됐어요. 안전 여유를 둔 겁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시스템에 녹아든 거예요. 젊은 연구원들도 저를 존중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물었어요. 김태수 씨,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선 문제 없을까요? 저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여유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영했어요. 세대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누리호 4호 발사 전날 밤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번엔 밤샘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발사죠? 긴장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 텔레비전으로 봐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보자. 아빠가 만든 로켓 날아가는 거.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생중계였어요. 화면에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저게 아빠가 만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일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7, 6, 5, 4, 3, 2, 1 점화. 누리호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환호했어요. 성공이에요. 저는 조용히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위성들이 무사히 분리되고 신호를 보내야 진짜 성공입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단계가 순조로웠어요. 큐브 위성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성공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11, 12. 전부 성공했어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누리호 4호 발사 완벽 성공. 가족이 박수를 쳤어요. 아빠 성공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공했구나. 아내가 안아줬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한 일이 성공했어요. 누리호가 또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연구원 분위기가 좋았어요. 모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화려한 축하는 없었습니다. 파티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도면을 펼쳤습니다. 오후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일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했어요. 측정하고 확인했습니다. 정민호 씨가 옆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익숙한 루틴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65세까지요. 3년 남았어요. 정민호 씨가 웃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2년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은퇴하면 좋겠네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내면 좋겠어요. 오후에 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수 씨 5호 설계 검토 좀 부탁드려요. 저는 도면을 받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게 좋겠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었어요.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정민호 씨와 최영수 씨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각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누리호 4호 성공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아내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왔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는 씻고 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 누리호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국 우주기술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봤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얼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 일을요. 누리호를 살렸다는 걸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조용히 끝나가고 있구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어요. 평범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만족했어요. 1년 후 저는 63세가 됐습니다. 은퇴까지 2년 남았어요. 누리호 5호와 6호도 성공했습니다. 모두 완벽했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부품을 조립했어요. 용접하고 측정했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어느 날 젊은 연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준호였어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김준호가 도면을 보여줬어요. 이 부분이 시뮬레이션상 문제 없는데 왠지 불안해요. 저는 도면을 봤습니다. 용접 부위였어요. 수치상으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이 부분은 응력이 집중될 수 있어요. 보강하는 게 좋겠어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엔 안 나왔는데요? 저는 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벽하지 않아요. 실제론 변수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보강하는 게 안전해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수 씨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배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김준호가 나가고 저는 다시 일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4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생각 안 해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요. 은퇴까지 2년 남았지만 아쉬웠습니다. 더 하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정민호 씨와 최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저 은퇴해요. 김태수 씨는 2년 남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년이요. 빨리 가겠죠. 최영수 씨가 덧붙였어요. 저도 3년 남았어요. 우리 셋 다 비슷하네요. 정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글쎄요. 손주들이나 봐줘야죠. 최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정민호 씨가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제 좀 쉬어야죠.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오후에 박민수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호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7호는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거예요. 더 많은 위성을 올릴 겁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사진이 떴어요. 옆에 정민호 씨와 최영수 씨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세 분이 곧 은퇴하십니다. 김태수 씨는 2년 후, 정민호 씨는 내년, 최영수 씨는 3년 후예요. 이분들이 누리호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특히 김태수 씨와 정민호 씨는 사모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두 개 위성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좋았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경험을 전수받아야 해요. 젊은 연구원들은 많이 배우세요.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 경험이 필요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태수 씨 시간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물어봐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요. 며칠 후 저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2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앞에 섰어요. 긴장됐지만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위가 없어요. 논문도 못 써요. 하지만 45년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연구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현장에선 예상 못한 일이 많아요. 시뮬레이션과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직감이에요. 손의 감각이죠. 숫자로 설명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만져보고 많이 실패해봐야 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젊은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어요. 누리호 3호 때 일을 설명했습니다. 분리 간격을 바꾼 이유를요. 어떻게 문제를 예측했는지를요. 연구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배운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다시 안 해요. 그게 경험이죠.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했어요. 젊은 사람들 가르쳤죠. 아내가 웃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되셨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냥 경험 나눈 거예요. 제가 아는 걸 물려주는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호 씨가 은퇴했어요. 마지막 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수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함께 일해서 즐거웠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저도요. 정민호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정민호 씨가 웃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리호를 지킨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민호 씨가 떠나고 저는 쓸쓸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떠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저도 곧 은퇴할 거예요. 1년만 더 일하면 됩니다. 그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걸 젊은 연구원들에게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강의를 했어요. 현장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패 사례도 공유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저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누리호 7호 발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발사였어요. 은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더 신경을 썼어요. 마지막이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했어요. 측정하고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재검토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지막이니까 잘하고 싶어요. 발사 전날 밤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번에도 밤샘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발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쉬어야지. 평생 일했으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다음 날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누리호 7호 생중계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점화. 누리호가 떠올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얗게 빛나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조용히 봤습니다. 제 마지막 작품이 날아가는 거예요.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 모든 단계가 완벽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누리호 7호 완벽 성공.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도 성공했구나. 아내가 안아줬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멋져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일이 성공으로 끝났어요. 완벽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날 연구원들이 모였어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누리호는 김태수 씨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누리호를 부탁해요.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많이 배웠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미래예요.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작업복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입어봤습니다. 익숙했어요. 45년을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벗어서 사물함에 넣었어요. 이제 안 입을 거예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연구원 건물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여기서 7년을 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의미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연구원을 봤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누리호. 잘 날아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누리호 8호 계획이 발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계속 날아가는구나. 제가 없어도 괜찮겠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맞아줬어요. 왔어요? 이제 푹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쉬어야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푸르고 넓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누리호가 날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부품이 우주에 있습니다. 제 손으로 조립한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요. 평범한 기술자의 손길이 우주에 닿았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5살 남자아이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안아줬습니다. 왔구나.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로켓 만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만들었어. 손주가 눈을 반짝였어요. 대단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본받고 싶어 한다니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누리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날아갔는지. 손주가 집중해서 듣더군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있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우주력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화려한 과학자들만이 아니에요. 조선소에서 일하던 용접공, 플랜트에서 일하던 기술자,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기사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누리호를 띄운 겁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표창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 일을요. 누리호를 지켰다는 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성실하게 다음 누리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제 자리를 채우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것들을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경험을 쌓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규정과 경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제 이야기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누리호는 계속 날아갈 겁니다. 8호, 9호, 10호. 더 많은 위성을 올릴 거예요. 더 먼 우주로 갈 겁니다. 그 안에 제 손길이 남아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평범한 기술자의 땀과 경험이 녹아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우주력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든든해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힘이에요. 저는 그 일부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누리호와 함께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